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학부연구생 안우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Mutual Information Driven Subject Environment and Class Relevant Deep Representation Learning in BCI입니다. 해당 논문은 딥러닝 관련 논문을 찾다가 새로운 딥러닝 모델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흥미로워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IEEE Transaction and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에 출간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10.2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드웨어 앤 아키텍처, 컴퓨터 사이언스 시오리 앤 메소드 등의 부분에서 모두 Q&A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인트로의 첫 문단은 BCI와 EEG에서의 ERD, ER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CSP 방식으로 MI 클래스의 분산의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기존 MI, EEG 분류 방식에서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시한 한계점으로는 신경활동, 피로 등의 잠재적인 요소들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으로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전이학습으로 모델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이학습은 피험자 한 명 및 피험자 간의 데이터의 다양성으로 인한 도메인 쉬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앞서 언급한 도메인 쉬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피험자 불변 특징을 학습하는 적대적 학습 네트워크 방식이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단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앞선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특징 표현 대신 정보 이론적 방식을 적용하여 피험자가 변해도 잘 작동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해당 모델은 특징 추출, 정교화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로 그 다음 문단에서는 해당 연구팀이 개발한 모델은 상호 정보를 고려한 학습을 적용했기 때문에 부정적 전이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용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데이터는 지스트와 건국대학교로부터 두 가지 데이터셋을 전달받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는 새로운 피험자 및 클래스 불변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고 기존에 개발된 딥러닝 모델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험자 간 학습과 제로 트레이닝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모델을 평가했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다른 모델에 비해 본 연구팀이 개발한 딥러닝 모델이 최상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앞서 인트로 부분에서 말씀드린 도메인 시프트 문제에 대해 잘 몰라서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요. 도메인 시프트 문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델의 성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접근법을 활용하였는데 도메인 간 피처 분포를 정렬하는 방법, 정교화를 통해 과적합을 방지하고 도메인 간 차이를 줄이는 기법, 데이터 증강, 도메인 간 차이를 최소화하여 타겟이 도메인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도메인에 의존하지 않는 표현 학습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접근법들을 활용한 전통적인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해당 방법들에서의 한계로 본 논문에서는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서 간단히 제가 추가로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우선 지스트 데이터셋으로 50명의 피험자가 참가하였고 64채널의 EEG 데이터를 측정하였습니다. 패러다임은 양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MI 태스크를 적용하였고 샘플링 레이트는 512Hz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건국대학교 데이터셋으로 54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패러다임은 마찬가지로 양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MI 태스크를 적용하였고 샘플링 레이트는 1kHz로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두 가지 데이터셋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라플라시안 필터링을 통해 EEG 신호의 노이즈를 줄였고 4에서 4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베이스라인과 태스크를 기준으로 세그멘테이션하였고 이때 처음 0.5초와 마지막 0.5초를 제거하여 잠재적 아티팩트를 제거한 다음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세팅은 세션별 샘플들을 하나로 합친 다음 피험자 간 학습을 하는 시나리오 1과 트레이닝을 진행하지 않는 시나리오 2를 적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개발된 모델들인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풀드 러닝 모델,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응용한 MI-BCI 모델인 DANN MI 모델, 그리고 클래스 관련 피처와 비관련 피처로 구분하는 데에 중점을 둔 다다 모델과 연구진이 개발한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우선 시나리오 1입니다. 시나리오 1에서는 모델의 일반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로 다양한 EEG 데이터를 여러 명의 피험자로부터 추출하면 더 나은 특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는 같은 크기를 가진 5개의 폴드로 구분하였고 4개의 폴드는 모델 학습에, 1개의 폴드는 테스트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델 학습에서 샘플의 87.5%는 단순히 학습에만 활용하였고 나머지 12.5%는 검증에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5번 반복한 성능의 평균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2로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타겟으로 하는 피험자가 아닌 타겟이 아닌 피험자들에 대해 학습한 다음 이후에 타겟으로 하는 피험자를 학습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교차 검증 방식으로는 모델의 일반화를 위해 Live on Subject Out Cross Validation을 적용하였고 타겟 피험자 샘플들을 훈련한 다음 성능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피험자에 따른 의존성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사용한 모델은 딥넷과 EEG넷을 각각 사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데이터 학습 과정은 초기 데이터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이후 추출된 피처를 처리합니다. 추출된 피처는 클래스 관련 피처 FRE와 비관련 피처 FRI로 분리되며 FRE는 글로벌 인코더를 통해 다양한 샘플 정보를 포함한 글로벌 피처 FG로 변환됩니다. 로컬 추정기 TL과 글로벌 추정기 TG는 각각 로컬 및 글로벌 정보의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여 클래스 관련 피처에 대한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고 피험자 간 차이를 줄여 일반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피험자에서도 모델이 효과적으로 잘 작동하며 제로 트레이닝 방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시나리오 1에 대한 결과로 연구팀들이 개발한 모델이 기개발된 모델에 비해 딥넷과 EEG넷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2의 결과입니다. 시나리오 2에서의 결과 역시 시나리오 1과 마찬가지로 연구팀들이 개발한 모델이 기개발된 모델인 DANN MI 모델에 비해 딥넷과 EEG넷 모두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델에서 개발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가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우선 모델 1은 클래스 관련 피처 FRE와 클래스 비관련 피처 FRI를 분리하는 피처 분해만 적용한 모델이고 모델 2는 글로벌 추정기 TG를 추가하여 클래스 관련 피처 FRE와 글로벌 피처 FG 간 상호 정보를 최대화하도록 설계한 모델이고 모델 3은 로컬 추정기 TL만을 포함하여 클래스 관련 피처 FRE와 로컬 피처 간 상호 정보를 최대화한 모델, 그리고 모델 4는 전체 네트워크가 모두 포함된 모델입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클래스 구분 정보와 피험자 불변 피처 학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경생리학적 해석을 위한 PSD 토포맵과 LRP 히트맵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때 피험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PSD 결과를 통해 MI 태스크를 진행하였을 때의 토포맵을 보면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대측성 활성 패턴이 잘 나타났고 LRP 히트맵도 PSD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통해 모델이 실제 생리학적 정보를 잘 학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만 LRP 히트맵 중 PSD 토포맵과 반대로 나타난 영역도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해당 연구에서는 해당 영역의 EEG 신호의 파워는 크지 않지만 모델이 분류할 때 변별력이 높은 정보로 학습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딥넷의 TSNE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건국대학교 데이터셋 중 21번 피험자의 결과로 해당 피험자도 무작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클래스 B 관련 피처와 클래스 관련 피처가 잘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글로벌 피처에서 거리가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잘 학습되는 것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모델 정확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논의 부분입니다. 논문에서 상호 정보를 활용하여 클래스 관련 피처와 비관련 피처를 통해 특징 표현 품질 저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생리학적 해석 역시 PSD 토포맵과 LRP 히트맵을 통해 의미 있는 EEG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고 TSNE 결과를 통해 클래스 관련 특징과 클래스 B 관련 특징이 어떻게 분포하고 결과적으로 상호 정보량을 활용한 로컬 글로벌 학습 전략에서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피험자 간 및 피험자 내부에서 신호의 변동성이 클 수 있고 클래스 간 변별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인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일부 도메인 간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모델의 경우 계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한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피험자 불변 및 클래스 관련 피처를 학습하는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여 기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피험자에게 대해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EEG 분석 모델의 적용 및 응용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확장까지 가능한 즉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BCI 모델의 한계를 해결하고 실제 임상 및 실용적 응용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딥러닝 관련하여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을 통해 딥러닝에서 모델에 대해 다양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다만 LRP 토포맵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